이건 B사의 320D, 일명 3시리즈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차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죠. 정답. 저에게 3시리즈는 종교와 같습니다. 어느 거리에서나 볼 수 있는 이 아담한 세단이 정답이자 종교가 된 이유. 그전에 없던 세그먼트를 만든 차예요. 크기로서의 세그먼트가 아니라 작은 고급차라는 세그먼트를 만든 거죠. 스포츠카 못지않은 운전 재미라든지 핸들링이라든지 이런 운전할 때의 재미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된 거죠. 그래서 작은 고급차는 이래야 한다라는 정의를 내린 게 3시리즈였다고 봐야죠. 컴팩트 스포츠 세단의 대명사. 이렇게 달리는 맛에 집중한 좀 순수하게 미친 차? 이런 차가 없었어요, 사실. 1975년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스포츠카와 세단의 DNA를 결합시킨 3시리즈의 등장은 한마디로 신세계였죠. 1600cc부터 4000cc가 넘어가는 엔진에 이르기까지 그 많은 걸 실어도 밸런스가 틀어진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탄생 이래. 그 달리기 성능, 그리고 도는 성능, 그리고 제대로 멈추는 성능. 그 세 가지를 다 완벽하게 해내는 차 중에 하나예요. 3시리즈는 원래 아주 애교가 많고 말이 많은 애인 같은 차예요. 땅이 어떠한 상태이고 내가 지금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이걸 다 가르쳐주는 차라는 뜻이죠. 시트를 통해서 들어오는 도면의 감각, 운전대를 통해서 들어오는 앞바퀴의 감각, 이런 거가 다 느껴진다는 소리예요. 세단 중에서 가장 코너링이 즐거운 차, 그만한 이 중량을 가지고서 고속 주행에서 그렇게 좀 안정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죠. 1세대 3시리즈의 강렬한 충격은 세대를 거쳐 41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스포츠 세단의 아이콘은 단연 3시리즈였죠. 그런데 6세대 3시리즈가 등장한 이후 초심을 잃어버린 3시리즈? 스포츠 세단의 스피릿을 잊어버렸다고 할까요? 너도 이렇게 친절해지는 거야? 대체 현행 3시리즈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 세대 전만 해도 고속주행할 때 굉장히 안정감이 우수한 편이었고 노면으로 이렇게 딱 짓누르는 느낌이 제법 강하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F30 모델 같은 경우에는 170, 180 이상 올라가면 좀 많이 허둥대는 느낌이 있어요. 운전하는 드라이버에게 약간 좀 자신감이 떨어뜨리는 그런 느낌들이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어요. 지금 3시리즈가 놓치고 있는 거는 바로 교감이에요. 운전자와 차와의 교감. 컴팩트 스포츠 세단의 대명사인 3시리즈가 더 이상 운전자하고 교감하지 않는다. 그럼 그거는 스포츠 세단이 아니죠.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노면의 감각, 면도날로 긋는 듯한 정교한 코너링, 예민한 영혼을 가진 3시리즈가 어느 날부터 면도날은 무뎌지고 친절하고 푹신한 새로운 영혼이 들어와 앉은 것만 같았죠. 승차감이 많이 부드러워졌다는 건 결국엔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강한 캐릭터를 살짝 내려놓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을 좋아하는 정말 우리 이 선수들끼리의 그래도 BMW지 라고 말하는 게 이제 이렇게 쉽게 나오지가 않아요. 지금 현행 모델은 그냥 스포티한 이미지만을 사는 그런 차가 됐어요. 교감을 잃어버린 3시리즈가 엠페케지라는 약을 먹어야지만 다시 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병 주고 약 준 거예요. 그러면서 돈은 더 받고. 이게 뭐 하는 짓이지? 3시리즈의 변절에 사람들은 배신감을 느꼈죠. 한 사람만 빼고요. 3시리즈가 너무 뛰어나서 그걸 헐뜯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세그먼트에서는 어느 누가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3시리즈가 지난 40년간 우위를 차지해왔어요. 그냥 3시리즈라는 이름을 타지 마시고 제발 차를 솔직하게 느껴보시라고 말하세요. 절대 강자 3시리즈가 휘청거리자 스포츠 세단의 세계엔 전쟁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타도 3시리즈를 외치는 도전자 중 가장 오랜 시간 칼을 갈고 나온 녀석부터 만나보죠. 최첨단 기술로 무장하고 8년 만에 돌아온 A사의 A4입니다. 사실 이번 아우디 A4에서 그런 다양한 그 신기술들 같은 게 좀 많이 적용이 돼서 뭔가 볼 게 많았죠. A4에 들어갔던 첨단 장비들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버추얼 콕핏. 풀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뭐 내비게이션으로 바꾸고 또 다양한 정보들을 그 안에서 표현할 수 있게끔 바꿔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운전에 방해를 받지 않으면서 조작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비였어요. 운전에 집중하라는 거죠. 운전자는 운전에 집중해라. A4가 지금 그 봤을 때 이 차가 정말 스포티한 차로 더 한 발짝 나갔구나. 2000cc짜리 엔진 가지고서 이렇게 뽑아내는 회사가 별로 없죠. 그리고 무게도 가벼워졌죠. 그러다 보니 제로백도 빨라졌죠. 5.8초의 제로백, 지능적인 첨단 장비, A4는 자신만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A4는 제가 그러니까 운전자가 의도했던 것하고 다른 움직임들을 좀 보여요. 어떤 때는 제가 의도한 것보다 조금 더 안쪽으로 길 안쪽으로 파고들려고 그러고 다시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길 바깥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이어졌다가 다시 길 안쪽으로 저를 우겨넣는 그런 복잡한 움직임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거죠. 코너를 중간부터 가속해서 다시 탈출하는 과정에서는 사륜구동이 갖고 있는 특유의 그 안정감 안에다가 차의 성능선을 딱 묶어서 가둬버리더라고요. 어쩌면 이제 콰트로는 여기 올 때까지 다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왜 차한테 맞춰야 되죠? A4가 그 정도 차인가요? 얘가 원래 잘하는 애인데 나 때문에 뭔가 잘못하는 것 같은 그런 좀 죄의식이 들게 해요, 차가. 예상치 못한 반응에 A4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스펙으로는 완벽 그 자체였는데 말이죠. 카탈로그상에서는 이제는 적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짜 스포츠 세단이라면은 그런 숫자가 얘기하지 않는 감각상의 것도 완벽하게 맞추어줘야지 스포츠 세단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졌죠? 그 돈 주고 살 차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제 돈 주고 다른 차 살래요. M사와 B사, A사까지 오랜 시간 독일 차들에 차지했던 스포츠 세단의 영역 싸움에 새로운 녀석이 끼어들었습니다. 그 느낌이 있는데 영국 악당 같은 남자에게 딱 어울리는 차인 것 같아요. 영국에서 온 날렵한 맹수 J사의 XE입니다. 처음에 되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회사에서 하지 않는 요 D세그먼트 최초의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차. 제규어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써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는 그 인제늄 엔진. 어떤 시너지가 올지 되게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XE는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패기 있게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달리기 시작하자 에휴. 예상보다 싱겁게 끝난 싸움. 겁없는 신인에겐 쓰디쓴 평가만이 기다리고 있었죠. 차가 왜 이렇게 와글와글거려요? 이거 아직 덜 만들어진 차예요. 그러니까 노면에 있는 소리는 다 증폭을 해서 끌어올리고 진동이 계속 올라오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이러는 거를 제규어가 얘기하는 스포츠라고 내가 받아들여야 되나? 운전자도 좀 불편하고 차도 되게 불편해요. 제규어가 시장을 모르거나 자기를 과대평가했거나 아니면 과대망상증 환자거나. 네, 대중적으로는 실패했다고 봐요. 실패! 하지만 아직 판단은 일러요. 이 녀석의 숨은 발톱을 본 남자가 있거든요. 정말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의 즐거움을 주는 차였어요. 정작 XE가 제일 재미있을 때는 차를 미끄러뜨리면서 드리프트하면서 탈 때가 가장 재밌었거든요. 조금 더 정제되지 않고 약간 더 날짐승의 냄새가 좀 나요. 그걸 제대로 좀 조련했을 때 오는 그런 쾌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게 XE구나. XE가 원하는 방식대로 운전을 해줬을 때 비로소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거를 이렇게 탁 꺼내서 보여주는 그런 차였어요. 진짜 이렇게 타는 게 스포츠 드라이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어요. XE는 이 라이벌 중에 가장 늦게 합류했지만 가장 재밌는 차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차로 제규어를 택한 사람은 아주 멋쟁이거나 남과 다르고 싶어하거나 그런 좀 특이한 사람이겠죠. 아주 신사지만 나쁜 남자인 거죠. 굉장히 잘 만들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그거를 잘 어필할 수 있을지는 좀 걱정이다. XE는 전쟁에선 졌지만 자신을 조련할 조건을 갖춘 사람에겐 맹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남겼죠. 조건은 이 정도의 운전 실력. 드리프트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사실. 이제 남은 건 이 녀석 하나뿐이네요. M사의 C클래스입니다. C클래스는 3시리즈를 쓰러뜨릴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대개 이런 반응이었어요. 누가 그딴 소리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C클래스의 도전. 기대는 제로에 가까웠죠. 그러니까 원래 럭셔리 브랜드에서 의도적으로 만든 작은 세단이기 때문에 이거는 원래부터가 스포츠 세단이 아니에요. 과거의 C클래스는 아무래도 3 시리즈라는 경쟁 모델 라이벌을 많이 의식을 했어요. 많이 의식을 했었는데 그래서 스포츠 세단인가 럭셔리 세단인가 이 경계에서 좀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3 시리즈를 뛰어넘는 뭔가를 보여준 적이 아직 한 번도 없어요. 3 시리즈 따라쟁이? C클래스는 저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C클래스의 이미지는 열등감 많은 만년 2등이었죠. 그런데 C클래스는 그 메르세데스가 진짜 고급스러운 소형차를 만들겠다라고 작정하고 내놓은 차 같다는 느낌 받았어요. 우리는 최고의 고급스러움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좀 이를 갈고 만든 차가 아닌가. 다른 차들하고는 다르게 싸우겠다. 너희하고 직접 안 붙을래. 자신 있게 반 칸 높였어요. 반 클릭 높이 올라갔어요. 지금 C클래스가 제일 잘한 건 자기가 할 얘기가 뭔지를 알고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랜 시간 웅크려온 C클래스는 5세대에 이르며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럭셔리가 무엇인지 한 수 가르쳐 주겠노라 했죠. 정말 한마디로 얘기하면 리틀 S클래스 그리고 작지만 메르세데스. 진짜 고급은 드러내지 않아요. 티내지 않아요. 조용히 소리 없이 움직이는 와이퍼라든가 올라오는 속도를 조절하면서 소리 없이 스르륵 닫히는 창문이라든가 또 천박한 소리 없이 부드럽게 닫히는 도어락 그런 것들에서 이 차는 운전자를 거스르게 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구나. 난 럭셔리 세단이야 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높아진 자신감은 달라진 외모뿐만이 아니었죠. 네, 이번 C클래스는 독보적입니다. 이 C클래스가 그냥 안락하고 편안하고 마냥 물러터진 차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큰 오산이에요. 배지를 가리고 탔으면 이 차가 BMW 거였고 이 차가 벤츠 거 아니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신 있게 트랙션 컨트롤 끄고 진짜 코너 몇 개를 연속적으로 흘려가면서 탈 수 있을 정도. 내가 마음껏 가지고 놀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믿음이. 벤츠가 얘기하는 스포티함이 이런 부분도 있구나. 그야말로 환골탈태한 C클래스를 우린 다시 주목하기 시작했죠. 아, 한 사람만 제외하면요. C클래스가 드리프트 할 때 재밌었다고요? 저희 멤버 중에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다고요? 말도 거짓말 하나 봐 이 사람들. 강병이죠. 운전 재미, 새로운 가치, 새로운 기술, 디자인의 우수성 이런 거 모르고 그냥 나는 그냥 벤츠가 좋아 라고 하는 게 솔직한 심정일 거예요. 아, 난 지금 벤츠에 앉아있어 막 이런 느낌인 거죠. 이쯤에서 우린 스포츠 세단 전쟁의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 제 돈 주고 C클래스를 사겠어요. 전 주저없이 C클래스를 뽑을 거예요. 정답은 C클래스입니다. 3 시리즈를 사십시오. 자, 이게 우리의 결론이에요. 스포츠 세단의 최강자는 3 시리즈가 아니라 C클래스입니다. 우리의 결론이 마음에 안 든다면 끝까지 지켜보세요.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니까.